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 종합스포츠파크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계획이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행정 절차 등 여러 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의회의 판단인데요. 순천시는 국비 확보는 물론 대선 공약인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순천시 의회에 제출된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경기장과 체육시설이 포함된 종합스포츠파크를 짓기 위해 170억 원을 들여 32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매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순천 지역 대선 공약인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와도 관련된 사안이라 큰 관심을 불러왔는데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5대3으로 부결됐습니다. 스포츠파크 건립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 총 786억 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부지를 확보하기 전에 정부의 투자 심사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좀 더 공론화해서 많은 의견을 좀 수렴하고 그다음에 이왕에 할 거면 좀 더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이렇게 좋게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너무 또 성급하다라는. 순천시는 상임위원회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 안건이 처리되지 않으면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정부의 투자 심사를 요청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돼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유치하는데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회 통과를 못하면 그 이후의 일정들이 거기서 바로 멈춰버립니다. 대통령 공약도 늦어져 버리고 토지 소유자들도 1년 동안 보상도 못 받고 개발도 못하고 손해를 보는 거죠. 스포츠파크 부지 매입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안건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시의원의 절반 정도가 부결 결정에 동의하고 있어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시가 각종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혈세가 낭비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5년간 여수시가 소송 당사자로 관여한 행정소송은 144건이며 이 가운데 66건에서 패소하거나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사전 준비가 부족해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무리하게 행정을 추진하거나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처분을 내리는 관행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선과 같이 굵직한 정치 이벤트를 치를 때면 늘상 지역에서 나오는 볼멘 소리가 있습니다. 호남에 인물이 없다인데요. 약화된 호남의 정치적 위상은 무엇에서 비롯됐는지, 능력과 매력을 겸비한 인물을 키워내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전문가들에게 들어봤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소년공 출신의 인권 변호사, 일개 기초자치단체장에 불과했던 인물이 대권 반열에 오른 건 시대 정신을 읽어내는 능력이었습니다. 중앙정부 등의 강력한 반대에도 밀어붙여 성공시킨 무상복지와 같은 독창적인 정책. 시민 참여 정치 실현은 이재명의 큰 정치를 입증하는 첫 단추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그다음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모두 본인들이 그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적 비전을 보여줬기 때문이잖아요. 즉 시민이 원하는 걸 그대로 자기 것으로 삼아서 정치하신 분이거든요. 광주와 전남에서는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대권을 거머쥔 이후 호남 대망론을 대변할 이렇다 할 인물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 출신의 정동영 후보가 17대 대선을 완주했을 뿐 지역 출신들은 그나마도 중도당마가 허다했습니다. 호남 출신을 앞세워 승승장구하고도 한순간에 180도 다른 정치 노선을 택한 정치적 기회주의자 비판을 받는 지역 출신도 적지 않습니다. 이낙연 양양자 사례처럼 지역민 힘으로 성장한 인사들이 노선을 급변치만이 키워봐야 소용없다고 실망하게 되는 거죠. 지역민도 정체성도 저버린 정치인들이 끼얹은 찬물이 호남 대망론 시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번 대선에서도 우리 지역 후보는 배출되지 못했고 광주 전남의 전폭적인 지지로 집권 여당의 지위를 회복한 민주당의 굵직한 당내 이벤트에서조차 우리 지역 출신들의 존재감은 감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지역민들과 함께 민생 가운데서 성장하는, 함께 더불어 성장하면서 저 사람 진짜 중앙무대에 가서 정말 민의를 대변하는 그런 종량감 있는 정치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지역에 될성 싶은 인물을 발굴하고 길러내는 긴 호흡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데 실패하더라도 지역 정치인들의 과감한 정치 도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인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패기 있게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호남 정치인의 존재감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지역을, 대한민국을 새롭게 이끌어 나갈 인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지역 정치권과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김영록 전남지사가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며 화해의 손을 내민 것은 6.15 정신을 계승하는 행동이자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김 지사는 전라남도도 평화의 길에 함께하겠다며 농수산과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교류 사업을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 원도심이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지만 정작 머물 곳이 부족해 관광객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텔 건립이 잇따라 무산되거나 표류하면서 숙박난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요. 문현철 기자입니다. 목포역 바로 옆 원도심 입구에 위치한 513실 규모의 호텔 라키. 2023년 사용 승인을 받았지만 운영은 시작도 못한 채 현재 공매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지상 20층 170실 규모로 추진되던 하얏트 호텔 역시 올해 착공이 연기된 뒤 진척 없이 멈춰 있고 사막도에 계획됐던 호텔 컨벤션 센터 사업은 찬반 논란 끝에 지난해 협약이 해지됐습니다. 2005년 문을 닫은 초원호텔도 20년 가까이 소유자만 바뀐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관광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근대 역사문화 거리 등 관광 중심지에는 대형 호텔이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대형 숙박시설이 없어가지고 체류형 관광은 없고 거의 당일치기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 행사라든지 마이스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소 부족은 매년 성수기마다 바가지 요금 논란으로 이어지고 도시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늘고 있지만 정작 머물 곳이 없는 목포. 숙박 문제 해결 없이는 관광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문금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연 매출 30억 원 이상인 읍면지역 사업체에 대해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문 의원은 읍면지역에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하나로마트 등에서 지역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추진합니다. 전남교육청은 학령 인구 정책과를 신설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소규모 학교 공동교육과정 확대와 작은 학교 기준 재정립, 농산어촌 유학사업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전남의 학생 수가 올해 16만 9천여 명에서 2040년에는 10만 7천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